자, 박소 원장님, 기관지염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시죠. 기관지염의 원인은 이제 폐 기관지의 손상을 유발하는 어떤 자극제 또는 작은 입자에 계속 노출이 됐을 때 일어나는 예. 병인데요. 근데 이제 급성 기관지염과 만성 기관지염 이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급성 기관지염은 보통 거의 90% 정도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예. 그래서 뭐 바이러스 감염 지금 코로나처럼 직접 뭐 비말로 이렇게 감염이 된다거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노출을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고 이 환자분처럼 만성 기관지염인 것 같은 경우는 흡연이라든지 아니면 대기 오염 때문에 나쁜 공기에서 계속 노출이 되셨다든지 뭐 이런 상태로 계속 노출이 되면 약간 이 바이러스 감염보다는 만성 기관지염은 계속 그 나쁜 어떤 물질에 노출이 됐을 때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흡연이 사실 가장 큰 원인이고 예. 직접 흡연뿐 아니라 간접 흡연도 사실 만성 기관지염의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공기가 나쁜 이런 환경, 그다음에 황사나 어떤 미세먼지가 많은 이 환경이기 때문에 요즘 점점 이 만성 기관지염 환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뭐 자동차의 뭐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요즘에는 이런 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네네. 네. 뭐 아무래도 지금 박소 원장님, 이런 기관지염을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급성 기관지염인 것 같은 경우는 네. 보통 이제 별로 평소에 건강에 문제가 없고 젊고 뭐 건장하신 분은 거의 합병증이 없이 잘 해결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좀 노약자들은 조심을 해라고 하는 것처럼 급성 기관지염 역시 노인이나 아니면 심폐질환, 특히 이제 심폐질환을 기저질환으로 가지신 분들은 이 기관지에는 염증이 폐까지 염증이 퍼지면서 폐렴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 심폐질환을 갖고 계신 기저질환자나 아니면 노인들은 급성 기관지염이라고 얕잡아 보지 마시고 꼭 초기에 치료를 잘 하시도록 하시고요. 이제 또 반면에 만성 기관지염은 이게 뭐 2년 동안 뭐 1년에 뭐 석 달 이상 기침을 계속하는 만성 기관지염인 경우는 내버려 두면 이게 기관지 확장증이라든지 폐기흉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관지 결핵 같은 어떤 그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병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만성 기관지염 같은 경우는 양방 치료보다는 약간 한방 치료가 좀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만성 기관지염은 계속 그 기침약만 그때그때 그 대증 그 증상을 없애는 기침약만 사다 드시지 마시고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 좀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만성 기관지염이 또 다른 좀 심각한 질병으로 좀 발전하지 않도록 좀 치료를 잘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저질환이 없거나 면역력이 강하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폐렴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방근 원장님도 이야기를 덧붙여 주신다면 어떤 관점에서 보시나요? 최유재 원장님께서는 지금 원인을 허증, 실증으로 나누셔서 실증은 약간 초기 급성 기관지염에 해당하는 걸 설명을 해주셨고 허증인 경우는 거의 이제 만성 기관지염 상태인데 저는 이제 그 만성 기관지염 있는 상태를 조금 더 장부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결국은 기관지염이 폐에 배속되는 장기인 것 같지만 그 원인이 폐에만 있지 않은 경우가 그럼 있습니다. 또 다른 장부랑 연결이 되어 그래서 있나요? 일단 한방에서는 폐주기라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기 순환을 하는 장기가 폐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분이 폐기가 부족한지 이거는 폐의 어떤 순환력이 떨어져 있는지 그다음에 폐는 상당히 촉촉해야지 별로 문제가 없는데 폐가 너무 건조해서 마른 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폐기를 보충해 주거나 폐음이 부족한 거를 보충해 주는 그런 처방을 쓰게 되는데 일단 그 폐음이 부족하게 된 원인을 보면 심장의 사실 화병이 있어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에 화가 있는 증상이 있으면 심장화를 꺼주는 그런 치료를 해야 사실 이 만성 기관지염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위에 열이 있을 때 그 위열이 폐로 전달이 되면서 그 역시 폐기나 폐음을 손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위를 고치셔야 되고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보면 한방에서는 가장 근원이 되는 어떤 신정이 포함돼서 어떤 인체의 가장 뿌리가 되는 힘을 신정이라고 신장의 얘기를 하는데 신정이 많이 고갈된 그래서 예전에 뭐 폐결핵 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성욕이 증가되면서 계속 그 방사가 들어 그래서 성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그 결핵 환자가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신정이 고갈돼서 이게 폐 기능까지 영향을 미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신정을 보호하는 보신 좀 보약을 쓰셔서 치료를 해야 보다 근본적으로 만성기관지염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이런 질환을 치료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폐만 보지 마시고 어떤 그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셔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은 접근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우리 몸은 그 모든 그 장기와 뭐 여러 가지가 다 하나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게 또 느낄 수 있었는데 맞아요. 기관지염이라 하더라도 꼭 폐나 다른 기관지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장기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맹문동, 오미자, 기관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차를 알아봤는데 저는 그러면 이렇게 마시는 음료 말고 네. 혹시나 식품이 있지 않을지 음식도 기관지에 좋은 중요하잖아요. 식품. 네. 박선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기침을 하면 네. 많이들 드시잖아요. 도라지. 도라지. 아, 그렇죠. 네네, 저희도 많이 먹잖아요. 네네. 네. 도라지를 배에다가 같이 이렇게 푹 끓여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좋고요. 그다음에 은행도 기침을 할 때 은행도 사실 한약재인데 은행도 드시면 좋아요. 그런데 단 은행은 독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하루에 뭐 한 10알 이상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네. 좀 평소에 기침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2-3개씩 아침 저녁으로 그 정도만 드시면 그냥 하루에 도움이 2-3알 정도. 아침 저녁으로 두세 아침 알 정도. 그러니까 저녁으로? 하루에 한 예. 10알은 넘지 않도록 생각보다 하시는 게 작네요, 원장님. 은행이 상당히 독이 많습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도라지하고 배를 이렇게 끓여서 드셔도 좋고 네. 배를 그렇게 갈아서 배즙에다가 꿀을 이렇게 넣어서 드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중에서는 호박 있죠. 늙은 호박을 쭉 데려서 먹는 것도 어떤 기침을 하는 만성기관지염에 상당히 조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은행이 독소가 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갑자기 듣는 순간 가짜 싶었거든요. 왜요? 저희 집에서 그 은행밥을 좀 가끔 해먹는데 아, 이게 혹시 밥에? 네 이게 혹시 뭐 날마다 계속 은행밥을 해먹는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독소가 쌓여서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아니 뭐 독소가 쌓인다기보다도 네. 이제 은행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약간 좀 알레르기처럼 몸이 가렵거나 예, 예, 그런 예.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반응이 없으면 뭐 괜찮은데 그래도 너무 뭐 은행 밥을 드실 때 막 너무 수북히 많이 드시는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네. 뭐 댁에서 보고 계신 어머니가 꼭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저희 어머니 항상 생방송 지켜보시거든요. 네. 이미 알고 내일부터 계실 좀 거예요. 집밥 네. 메뉴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내일부터 콩밥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